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임종현님, 주인의식을 가지고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네, 그리고 영희님이 낚시하다가 입질이 없어서 라면 끓이는 중입니다. 제 입의 배고픔을 배가시키는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네요. 매운탕 드셔야 되는데 라면으로 때우시는군요. 네. 아직 매운탕 먹을 수가 없죠. 입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제 입이 목소리를 크게 틀어놓으면 입질이 올 수도 있어요. 다 도망가죠, 다. 네. 왜요? 갑자기 합격 명당에서 낚시 명당이 되고 싶어서 한번 질러봤고요. 박수아님이 어린이날 기념으로 연가 쓰고 가족들과 경남에서 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가족과 함께 듣고 있어요. 제 입이 늘 믿고 듣는 방송입니다. 좋으시겠다.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대체휴일이잖아요. 길게 휴가 가시는 거군요. 네, 알콩달콩 화목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럽습니다. 네, 알콩달콩 화목한 시간에 제 입이도 좀 끼어서 가도 괜찮으시죠, 박수아님? 그리고 4593님, 마누라, 부인 감기 걸린 것은 몰라도 김종배 씨 감기 걸린 건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우리 신랑 홍승현 님이 오늘 생일입니다. 냉동밥 먹고 출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부인의 감기 걸린 것도 모르는 남편을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이 따뜻한 마음, 그죠? 네. 네, 존경합니다. 근데 이름을 공개해 주셨잖아요. 홍승현 님. 네. 요거는 사랑이죠. 약간 애증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근데 남편분 훗날을 생각을 하세요. 훗날을. 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챙기세요 좀. 네,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PD님이 케이크를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4593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0627님 안녕하세요. 버스 타고 출근 중인데요. 버스에서 저와 같은 채널을 듣고 있네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버스에서 틀어놨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수원에서 기사님. 고색으로 가는 마을버스 31번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아이고 마을버스 31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훈훈한 가운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라크 이슬람 조직이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을 공격했다. 단한 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확전이 될지 어떻게 될지 요건 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전해드릴 게 있다면 저희가 월요일 세계는 우리는 시간에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회가 해병대원 최상병의 순직 사건과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이유까지 함께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최상병 특검법을 이번 회의에서 처리할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재석 168명 투표에 참석해 전원 찬성 통과.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김웅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이어서 최상병 특검법도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짚을 점은요? 어제 여기서 진다는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한 다음에 의사 일정 변경 신청해서 의장이 받아들여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한 건데요. 김진표 의장 본인의 결단에 의한 것이든 여론에 밀려서 그런 것이든 아무튼 김진표 의장이 다른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편하게 해외 순방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까? 아무튼 아마도. 네, 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심층적으로 짚을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자, 우선 두 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각각 지난달 12일과 15일 저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랬던 두 의원이 어제 최상병 특검법 처리 때는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입장을 바꿨느냐라는 질문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 사람도 생물의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었다고 치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그죠? 자, 그럼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생물의 법칙은 뭘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는 온난화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기류는 한랭화되고 있다라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생물종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한랭화되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두 의원도 국민의힘 한랭화 속에서 자기 보존의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앞날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앞날이 보입니까? 윤재혁 원내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법 처리 후에 내놓은 입장입니다.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앞서 말한 앞날은 바로 이날 재표결의 날이 되겠습니다. 재표결을 했는데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시선 집중 대상이 되는 사람이 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찬성했다고 해도 반대했다고 해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이비는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2000번님은 물으셨어요. 특검 찬성한다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로 갔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본회의장 밖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담쟁이 넝쿨님은 정부와 여당은 회초리를 맞았다고 하던데 아직 자국도 지워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또 6300님이 최혜병 특검 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고 나오는 건가요, 제이비? 김웅 의원이 탈당한 것도 아니고 여당 의원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해병 348기 노병입니다. 지금은 70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거죠. 네, 김웅 의원 여당 의원 맞죠? 여당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어요. 네. 자, 분명 눈여겨볼 장면인 건 맞습니다. 재표결을 하면 일단 한 표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오겠느냐라는 것. 이거잖아요. 네. 통과시키려면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나오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거 아닌가요? 근데 뭐 거의 나왔다고 입장이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시죠.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네, 이렇게 밝혔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확인 절차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홍철호 정무수석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마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국방부가 엊그제 지난 1일에 나라장터에 법무관리관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임기가 8월로 끝나고 본인이 임기 연장을 원하지도 않아서 규정에 따라 3개월 전에 모집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주목할 점인가요? 임기가 끝나니까 뭐 후임 찾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이 얘기를 거꾸로 해석은 뭐가 됩니까? 8월이 되면 이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 민간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한 명,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이미 호주 대사직을 사퇴해서 민간인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용산이든 국방부든 쉽고 편하게 이 두 사람에게 연락하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현직으로 있을 때 이시원 용산 공직기관 비서관과 통화한 것이 문제가 되는 반에 용산이나 국방부가 민간인, 더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된 민간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공수처 수사가 되든 특검 수사가 되든 그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다음 주 중에 민정수석입니까? 법률수석입니까? 민정수석실을 만든다고 하니까 민정수석실 예. 산하의 법률 비서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법률수석실로 그러니까 이름이 나왔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것도 한번 좀 이따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아무튼 민정수석 또는 법률수석이 임명될 거라는 소식이 들리고 이에 대해서 방탄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그러니까 딸려 나왔는데 설령 그 인사가 방탄용이라 해도 그건 용산의 방탄이지 이종섭, 유재원 두 사람의 방탄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용산의 방탄을 위해서 이종섭, 유재원 두 사람이 등 떠밀릴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두 명의 민간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선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의리를 택할지 아니면 현재의 생존을 택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기존과 입장이 달라질 거냐, 요거를 시선 집중해야 한다. 이 포인트를 찝어주신 건데요. 까치놀림은 그런데 조사 대상과 정부 간 연락은 힘들어져도 꼬리 자르기는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의 생존을 택할지 꼬리 자르기가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직권남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사법적으로. 근데 만약에 꼬리 자르기에 나서게 되면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누가 돼버립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나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주범이 되어버리면 그거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순순히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사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체크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이비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촌철님들이 기억하는 이름 하나 더 있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 네.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잖아요. 정치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죠. 네, 그분도 주목해야 되지 않냐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입장문이 법안 통과 이후에 90분 만에 나왔잖아요. 네. 꽤 발빠르게 입장을 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그거를 시사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한데 네. 오늘 조간들을 보면 그런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글쎄요. 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 당정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윤지혁 원내대표는 그 초장부터 확실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의 문제를 어떤 그 정리해 놓은 문건을 의원들이 공유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단독일까요? 아니면 당정의 어떤 조율 끝에 나온 것일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만 놓고 현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당정이 일체화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렇게 일체화돼서 움직였을까요?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할 거라면 굳이 그렇게 복잡한 길을 거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오히려 그 통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다라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협치의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그냥 통크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굳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면. 네, 이르면 오늘 이제 그 의결된 법안이 간다고 하죠, 정부로. 그러면 네.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요. 잠시 후 인터뷰도 주목해 주시고 공수처도 주목할 일정이 좀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해자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내일 소환한다는 뉴스 들어와 있고요.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조만간 소환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입도 또 주목을 해야 되니까요. 같이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4901님, 그런데요, 의원님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발 다른 법안도 좀 봐주세요. 그 많은 법안을 언제 통과시키실 거예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그 많은 법안의 거의 대부분이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죠. 폐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네. 1523님, 의결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고 또 부결하고 이럴 거면 뭐하러 선거하고 투표합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네. 정치권 소식 잠시 후 인터뷰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지난 3월이었습니다. 김포시 구급 공무원이 도로보수공사 관련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후 공무원들이 과도한 민원 근절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등 17개 부처가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간략히 추려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민원 통화를 자동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성 발언 등 폭언을 할 경우 공무원이 스스로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한 번당 권장 시간을 설정해서 부당한 요구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다량의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 신청에 제한을 두고 민원실 방문도 사전 예약제 등을 실시를 하고 여기에다가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6일 이내 공무상 병가와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잘 살펴야 되는 내용도 있다. 이것도 노파심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노파심을 건드린 내용 어떤 건가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다함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지난 2년간 집계된 정보공개 청구 354만 6,822건 가운데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수가 82만 7,160건으로 전체의 23.3%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느냐라는 어떤 얘기가 따라붙겠죠. 이런 경우 그냥 딱 끊어서 종결 처리하는 거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다함은 알겠는데 부당함이 여기에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함은 어떤 사례가 부당한 어떤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혹시 이게 회피성 미공개로 악용될 여지가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일반적인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것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사업에 대한 담당 공무원 이름을 밝히는 이른바 행정실명제를 약화시키는 시도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부당한 민원도 있지만 정당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행정기관을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네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그래서 계속 전화 돌리다가 끝나는 이런 경우 종종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실명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약화되어 버린다라면 정당한 민원 창구 자체가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점을 환기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안 된다. 이 점을 좀 꼽아주신 건데요. 문봉철님들 많은 분들이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이런 대책 필요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당연하죠. 반면에 강준님은 해결이 안 되니까 악성이 되는 것도 좀 생각은 해주세요. 라는 지적해 주셨고요. 네. 변광성님은 민원실 사전 예약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물음표 주셨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교권보호 대책 가운데 이제 교사 만나려면 사전에 연락해서 예약한다. 요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슷하게 아마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링님은 진상 민원인들에 대한 문제는 알겠지만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처리는 없나요?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